자, 1번 문장 한번 봅시다. 자, in response to. in response to라는 건 무엇 때문에야. 무엇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돌봄 로봇에 대한 대응으로서 비판가들은 my charge. 원래 우리 charge라는 게 뭐 충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charge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비판하다. 자, 무엇을 비판할 수도 있냐면 뒤에 있는 명사절 대세 내용을 비판할 수도 있어. 자, 뭐라고 비판을 하냐? Human Robot Interaction.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create moral hazard. 자, moral hazard 중요한 단어지? 무슨 뜻이야? 도덕적 해이라는 뜻이죠. 그래, 도덕적 위험 정도로 조금 더 평이하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의 이런 상호작용들이 도덕적 위험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누구에 대한 도덕적 위험이야? 바로 치매 환자들. 자, 심지어는 deception, 중요한 단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deception이라는 게 기만인데, 기만이라는 단어의 원래 동사형이 deceive잖아. 맞지? 자, 한번 보자. 속이다지. 동사로 쓰면. 이게 이제 이 동사의 의미가 이 문장 안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하려면 뒤에 내용들이 좀 이어져야 될 텐데, 뒤에 내용은 보통 이렇게 받을 거야. A를 속여. A가 뭐 하도록 속이냐면 into B 하도록 속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deceive A into B 해서 이 B는 당연히 뒤에 ing가 붙는 동명사의 형태로 써줘야 되겠지. 지문 후반부에 또 나오겠지만 fool이라는 표현도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A를 B 하도록 속이다야. 내용 이해됐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치사 into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변화와 변형을 뜻하는 전치사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변화, 변형이라는 건 결국 A가 B라는 행위를 하도록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보는 거거든. 이해됐지? into라는 전치사를 절대로 물리적인 관점의 전치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내용이 되게 단편적으로 되거나 혹은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even if deception is sometimes allowed, 자, 심지어는 무엇일지라도 기만이 가끔씩은 허락될지라도, 여기 맥락에서 얘기하는 이 기만이라는 건 뭘 뜻하는 말일까? 내용상. 그렇지. 로봇이 약간 인간처럼 보이는 것을 아마 칭하는 말일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기만이라는 것이 가끔씩은 허락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when it serves worthy goals, 그것이 가치 있는 목적들을 받들 때 그것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should it be allowed, 그것이 허락되어져야 합니까? for vulnerable users. 자, vulnerable의 뜻이 뭐야? 취약한 이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약한 사용자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 dementia patient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Just as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with robot companions might be easily fooled into thinking of robots as friends, older adults with cognitive deficits might be. 자, 중요한 문장이야. 딱 봐봐.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 접속사 썼죠?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야? On the autism spectrum. 원래 이 자폐증이라는 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범위가 되게 크단 말이야. 자폐아 중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 하는 자폐아도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고기능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자폐아도 있어서 그걸 스펙트럼으로 구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on the spectrum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냐면 with robot companions니까 로봇 동반자를 가지고 있는 자폐아들이 might be easily fooled into, be fooled into.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fool A into B에서 수동태가 된 거지. 아이들이 무엇 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속을 수도 있는 것처럼 무엇 하도록 thinking of A as B 이렇게 쓴 거지. 로봇을 마치 친구라고
생각하도록 속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까지 가서 as 부사절이 끝난 거고 older adults, 조금 더 나이 드신 성인들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는 cognitive deficit, 뭐야? 인지적 결핍이라는 건 한 단어로 표현하면 dementia. 이해됐지?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른들도 might be 하고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fooled into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be도 당연히 여기서는 대동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동사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계속 봅시다. 자, according to Alexis Elder, a professor 어쩌고저쩌고에 따르면 robots are false friends. 로봇들은 가짜 친구라는 거야. inferior to true friendship. 어디에 무엇보다 열등한 진정한 친구 관계보다는 열등한 가짜 친구라고 칭한다는 거지. 됐지? 자, 5번 문장. 자,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John Sullins, a professor at Sonoma State University, holds that robots should remain iconic or cartoonish so that they are easily distinguished as synthetic even by unsophisticated users. 중요한 문장인데 얘도 보면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라는 건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reason 한다라는 걸 동사로 쓰면 추론하다, 이성적으로 주장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주장하는 비슷한 맥락에서 주장하는 존 설린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hold, 주장합니다. 뭐를? 대시라는 목적어의 내용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이 뭐냐? Robots should remain iconic. 로봇들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자, remain 여기서 이 형식 동사죠. 따라서 뒤에 iconic도 형용사 보어로 쓴 거고 cartoonish도 형용사 보어로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부사 쓰면 안 되죠. 이 형식이니까. 자, 로봇은 되게 로봇스러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혹은 되게 만화스러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So that,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So that은 목적 부사절이야. So that, 그래서 they are easily distinguished. 그래서 그들이 쉽게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요 so that 절의 they가 누구를 칭하는 말이냐면 로봇을 칭하는 말이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목적의 부사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자. 부사절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서는 절이라는 건 어지간하면 다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목적을 설명하는 부사 구로 바꾼다면 뭘 쓸 수 있냐면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so that they are easily distinguished는 그냥 좀 짧게 줄이면 뭐로 바꿀 수 있다? in order to be distinguished로 바꿀 수 있겠다. 이해되셨죠? 무엇되어지기 위해서 to be distinguished. 그리고 distinguished, be distinguished 수동의 형태로 써야 돼. 그들이 구별되어지는 거니까. 이해됐지? 무엇으로서? as synthetic. distinguish A as B인데 A를 B라고 구분하던데 이 as 이하도 보어로 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 distinguish A as B의 뜻이 뭐야? A를 B라고 구분하다기 때문에 A와 B가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당연히 형용사인 synthetic으로 써줘야 된다고. 이해됐지? 심지어는 even by unsophisticated users. unsophisticated, 원래 unsophisticated는 정교하지 않은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지만 정교하고 정교하지 않다라는 건 기계장치 같은 것들에 칭하는 말일 거고 사람한테 쓸 때는 교양이 있고 교양이 없다. 혹은 학식이 있고 학식이 없다. 지식이 많고 지식이 없다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맥락에서 칭하고 있는 unsophisticated users는 당연히 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보는 거야? cognitive deficit을 갖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칭하는 말로 볼 수 있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양 없는, 학식 없는, 다시 말하면 치매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이해됐죠? 자, at least then 최소한 그런 경우라면 no one is fooled. 그 누구도 속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그런 경우라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야? 얘네들이 아이코닉하고 카툰이시해서 unsophisticated users에 의해서도 easily distinguished 되어지는 경우를 칭하는 말이겠지. 이런 건 이제 뭐의 맥락에서 중요해? 문장 삽입의 맥락에서 중요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making robots clearly fake also avoids the so-called uncanny valley where robots are perceived as scary because they so closely resemble us but not quiet. 자,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볼게. 자, 주어가 지금 making부터 fake까지가 돼 있는 동명사 주어고 만드는 것이고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 로봇을 clearly fake가 보어지. 그지? clear가 아니라 clearly fake지. clearly가 fake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로봇을 명확하게 가짜처럼 만드는 것은 또한 무엇을 피할 수 있다? The so-called uncanny valley. uncanny valley. 불쾌한 골짜기. 라는 소위 말하는 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걸 피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관계 부사를 받았지. 그치?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겠지. 로봇들이 are perceived as 인식되어져. 자, 아까 distinguish A as B의 뜻도 뭐였어? A를 B라고 구분하다고 perceive A as B도 A를 B로서 인식하다니까 B가 당연히 보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봇들은 무엇되어진다? 인식되어진다. 무엇하다고? 그치? 자, scared는 안 되는 거 알겠지? 왜냐하면 로봇들이 무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유발하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뭘 쓸 수 없다? scared로는 절대로 쓸 수 없다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they so closely resemble.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가깝게 밀접하게 자 resemble 중요한 동사인데 resemble의 뜻이 닮다야. 맞지? 자, 대표적으로 좀 비슷한 유의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 자, 이 단어들의 뜻을 보면 닮다, 결혼하다, 도달하다, 논의하다, 접근하다지. 닮다, 누구와. 결혼하다, 누구와. 도달하다, 어디에. 뭐 토론하다, 무엇에 관해. 접근하다, 어디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전치사들을 다 써야 할 것 같지만 요 동사들은 절대로 뭘 받지 않는다? 전치사를 받지 않는 무슨 동사다? 완전 타동사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야, resemble은. 그래서 with를 절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왜냐면 그들이 매우 우리랑 닮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자, 계속 볼게. Other critics of robot deception. 그래서 로봇의 이러한 기만에 대해서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은 주장한다. That when care recipients are deceived into thinking. 또 나오죠. 언제 care recipients니까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야. 치매 환자분들이 are deceived, 속을 때 into 뭘로 속아 생각하도록 속게 될 때. 뭐라고 속아? 로봇들이 돌보는 거라고. 로봇들이 진짜 나를 신경 써주고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을 때 this, 이것은 crosses a line, 선을 넘는 것이며 and violates human dignity,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내용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지.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볼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체크해둔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답을 한번 골라보자. 그렇지. 자, 질문 하나 더 볼게. 8번 질문.
자, as you may already know,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what and how you buy can be political.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구매하는지는 can be political.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다. 자, to whom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자, 지금 여기 보면 whom이라고 하는 목적격 의문사를 쓴 이유는 여기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격으로 써야 하는 거고, 그치? 이해됐지? 그런데 나는 whom을 쓰고 싶지 않다. 저는 무조건 who를 써야겠다 싶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to가 제일 붙어야 되겠다. 이해됐죠?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상관은 없어. 다만 who를 썼을 때는 뒤에 반드시 to를 붙여야 된다. 누구에게 당신은 당신의 돈을 주기를 원합니까? 자, which companies and corporations do you value and respect? 어떤 기업과 어떠한 회사를 당신은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합니까? Be mindful about every purchase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 that are taking our money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자, be mindful, 신경 쓰세요죠. 자, 뭐에 대해서? About every purchase, 당신의 모든 구매. By carefully researching. 자, 세심하게 뭐함으로써 조사해. 누구를? 기업들을. 어떤 기업이야? That are taking our money. 우리의 돈을 뭐하는 기업? 받는 기업이지. 자, 여기 있는 to decide는 부사적 용법이야. 뭐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이야. 다시 말하면 이 부사적 용법인 to 부정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부사 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도 바꿀 수 있어? 부사 절로도.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저 decide라고 하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접속사 if는 당연히 무슨 절이겠어? 명사절이겠지. 인지. 그들이 deserve our support. 우리의 이러한 지지, 우리의 어떤 이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주는 우리의 이런 응원과 지지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잘 조사함으로써 세심하게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됐지? 자, 다음. Do they have a record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Or do they have fair trade practices and an end-of-life plan for the products they make? 그들은 기록이 있습니까? Pollu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파괴했던. Or do they have fair trade practices? 공정무역 관행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end of life plan이니까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명이 다 했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지. 내용 이해됐지? 자, 넘어갈게. 자, 6번 문장 좀 중요합니다. Are they committed to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자, 보면은 Are they committed to? 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보면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commit, dedicate, devote, contribute 이런 표현들 많지. 다 바치다야, 그치?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이나 이런 걸 바치는 건데, 그래서 A를 바쳐. 그리고 바친다라는 건 의미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바친다라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A를 어디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뒤에 있는 to는 전치사 to거든? 그래서 뒤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ing 동명사를 받아줘야 돼. 명사나 동명사를. 다시 말하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다 공통이야. 그래서 얘를 바꿔서 수동형의 형태로 표현된 be committed to,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이런 표현을 다 바꿔도 동일하게 전치사 to를 반드시 뒤에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are they committed to 다음에 bringing about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to bring abou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지? to 부정사 안 됩니다. 그들이 과연 헌신적인가요?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세상에 뭔가 선함을 발생시키는데 헌신하나요? 예를 들면
My family has found a company producing recycled plastic packaging free toilet paper with a social conscience. 자, 우리 가족은 발견했습니다. 회사인데 어떤 회사야? 생산하는 뭘? 재활용된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화장지. 여기서 얘기하는 플라스틱 패키징이라는 건 사실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플라스틱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닐도 포함해. 그래서 비닐 포장이 없는 이런 그 화장지를 발견했다는 거지. With a social conscience.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죠. conscience. 자, 그래서 they contribute. 그래서 그들은 기여합니다. 50%의 그들의 profit를 to the construction of toile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화장실의 건설에. 뭐 아프리카 같은 동네들은 뭐 그치? 뭐 화장실이 좀 잘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And we are genuinely happy to spend our money on this special toilet paper each month.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돈을 우리가 화장지 사는데 이 돈을 매달 쓴다 이 내용이지, 그치? 자, 다음. Remember that the corporate world is built on consumers.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기업의 세상이라는 건 어디 위에 구축되어 있다? 소비자 위에 구축되어 있고 So as a consumer, 소비자로서 you have the power to vote. 당신은 뭐 할 힘이 있다? 투표할 힘이 있다라는 건 결국 첫 문장에서 언급했던 뭐야? 굉장히 폴리티컬한 것이다. With your wallet, 당신의 지갑을 가지고 투표할 권리가 있고 and encourage companies to embrace, 독려할 수 있어 기업들이 뭐 할 수 있도록 embrace의 뜻이 뭐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foster 할 수 있도록, 그치? 촉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더 건강하고 훨씬 더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행위들을 with every purchase you choose to make, 당신이 구매하겠다라고 선택하는 모든 구매건들에 대해서. 내용 이해되셨죠? 지문 난이도는 괜찮아.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은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법 포인트들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자, 9번 지문 첫 문장 봅시다. 동사가 누구야? 동사? 오케이. 몇 형식? 일형식. 대표적인 일형식. 그래서 뒤에 continually라고 하는 부사를 썼어요. 일형식이니까. 자,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은 emerge continually in response to. 자, 무엇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황과 아이디어와 감정들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자,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publishes supplement. 보충제, 말 그대로 보완제라는 걸 항상 출간을 하게 되는데 무엇에? of new words and expressions.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에. 자, that have entered. 선행사가 the new words and expressions고 that have 복수 쓴 거죠. have entered the language. 자, enter도 마찬가지로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절대로 누굴 써서는 안 된다. into와 같은 전치사를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언어에 들어오게 된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의 보완물들을 항상 출간을 하는데, 자, some people deplore this kind of thing. 자, 일부 사람들은 매우 싫어해. 무엇을? 이러한 종류의 것을. 여기서 말하는 this kind of thing이 앞에서 언급한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한다고. And see it. 그리고 그것을. 자, 여기서 얘기하는 it은 당연히 this kind of thing을 as a drift. 무엇으로 보기도 한다. 자, drift라는 단어 중요하고 원래 뜻이 이제 이탈이지, 이탈. 이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영어 단어가 또 뭐가 있니?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D로 시작하는. departure.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무엇으로써 봐? Adrift from correct English. 표준 영어에서 이탈되고 좀 뭔가 좀 너무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맥락으로 보는 거겠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But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 that any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같은데 없지. The spelling and punctuations of English로. 자, 이 문장 꼭 별표하고 보시고. 자, 이 문장의 기본 현재 형태의 구조는 이때 강조 구문이야. 자, 이때 강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only in the 18th century that any attempt. only in the 18th century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any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가 누구를 사실은 수식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이긴 한데 어떤 시도냐면 형식화하고 스펠링과 맞춤법을 형식화하려는 시도가 만들어졌다 오로지 18세기나 돼서야. 이게 원래 원문이었던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굳이 이때 강조를 쓰지 않아도 돼. 자,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면 지금 강조 대상이 누가 돼 있지? Only in the 18th century가 강조 대상이지. 근데 only in the 18th century가 이제 부사잖아. 부사구 강조잖아. 부사구 강조야. 그치? 이 시기와 시간대를 설명하는 이 부사구 강조인데 꼭 이때 강조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바로 도치가 가능해.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도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이거는 이미 이거 지워도 되니? 오케이. 불필요한 거 빼버리자. 이것도 빼버릴게. 지금 it was that 사이에 강조로 예를 든 거지, 그치? 그런데 이 문장은 원래 어수는 이 문장의 정상 어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거였어. 이해됐지? 이게 원래 정상 어순이었는데 요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세다 넣은 거잖아. 근데 굳이 강조라는 걸 이때으로만 할 필요는 없지. 어디에도 위치시킬 수 있어? 문구에도 위치시킬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럼 얘는 이제 부정어 도치가 되는 거야. 얘가 왜 부정어 도치냐면 오로지 18세기 때나 돼서야니까 다른 때는 안 됐고 요 때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부정어로 봐. 굉장히 한정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럼 부정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뒤에 어순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치. was attempt, was any attempt로 바뀌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한 to formalize는 누굴 수식하는 말이다? attempt라는 명사의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얘를 수식하는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도치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강조 도치하게 되면 의무문 어순을 따라야 된다. 됐죠? 자, 아무튼 18세기나 돼서야 영어의 어떤 철자법이라든지 맞춤법 같은 것들을 형식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the language we speak in the 21st century.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말하는 이 언어는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자, 사실상 virtually, almost랑 같은 말이죠. 거의 뭐 할 것이다? unintelligible. 이거 중요해, 단어. unintelligent 아니고
어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인데 on이 붙었으니까 이해 불가능할 거라는 거지. 누구에게는? 셰익스피어에게는. 그리고 여기도 중요. So would his way of speaking to us. 요거 도치된 거라는 거 아시죠? 자, 왜 도치가 됐느냐? 그냥 그거잖아. 이 말에서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쓰는 언어는 셰익스피어한테는 이해가 불가능할 거고 그가 말하는 방식 또한 우리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할 거야.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배고파, 그도 배고파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so is he 이렇게 바꾸는 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해됐지? 따라서 또한 그럴 것이다. 이 would가 받는 건 당연히 누굴 받은 거야? 여기에 would와 상응해서 쓴 거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긍정의 동의이기 때문에 so를 써야지 either나 neither 쓰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의 말하는 방식 또한. 그럼 이 문장을 원래 어순대로 바꾸면 His way of speaking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to us. to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 자, Alvin Toffler estimated. 자, Alvin Toffler는 추정했습니다. That Shakespeare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계속 would를 쓰거든? 왜냐하면 지금 셰익스피어 살아있나?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물론 우리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이해할 일조차도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would를 계속 써. 그래서 이 사람이 또한 추정하기를 셰익스피어가 아마도 only understand about 250,000 of the 450,000 words in general use in the English language now.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45만 개 중에 25만 개 정도만 25만 개 정도만 대략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이야 이것도. 이해됐지?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so to speak, 굳이 말하자면 if a Shakespeare were to materialize in London. 자, 지금 보면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과거를 썼죠. 왜? 셰익스피어는 런던에 다시 나타날 이유가 없거든.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을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썼고, 자, materialize의 뜻은 등장하다라는 뜻이죠. 그가 만약에 런던에 오늘날 등장한다면이지, 했다면이 아니라, 그치? 등장할 일이 없으니까, 그치? 등장을 한다면 he would understand on average, 평균적으로 only 5 out of every 9 words in a vocabulary. 우리의 어휘 9개 중에서 5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로 일관되게 설명해 주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추가 질문. 오케이. 정답. 여기서 말하는 language evolution, 언어 진화 라는 건 변화를 뜻하는 말이고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조차도 뭘로 만들 것이다? 반문맹으로 만들 것이다. 이해됐지? 사실 literate, literate 의 의미는 읽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반대가 읽을 수 없는 illiterate이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문맹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해도 문맹의 반대말은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풀이하니까 그냥 내가 반문맹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반대말인 건 알겠지. 하지만 어쨌든 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은 이해할 거고 반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한 반이 꼭 정확한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 대략 뭐 그 정도만.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7과까지 나갔고 이제 11과를 좀 보면 되지? 11과도 이어서 봅시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볼래? 정답? 어떤 문제니까?
문제 풀이하시고 고치십시오.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물 한 잔만 떠올게. 지금 5번 선지까지 내려왔다도 다시 올라왔지. 안 돼, 안 돼. 자, 어깨 펴고. 그 어법을 풀이할 때는 시야가 좁으면 무조건 틀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1번부터 얘기해. 1번 이름 뭐야? 그것부터 불러봐. 내가 항상 얘기하지. 너네 개념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라니까? 풀이법의 정확한 절차를 지키십시오. 1번 이름. 아니지. 그냥 themselves만 보고 얘기해. 제가 목적어인지 아닌지는 다음 문제야. themselves가 명사야? 제기대명사지. 맞아? 2번. 나 지금 너한테 문장 읽으라고 시킨 적 없고 found만 얘기하라고. 형태만 보고 얘기하라고. 분사 혹은 이거 판단하는 거야. 자, 3번. 동사. 근데 앞에 보니까 and 있네. 병렬 보라는 거지. 4번. 오케이. 무슨 접속사인지 판단하라는 얘기네. 자, 5번. 오케이. 분사 혹은 동사. 여기서 답이 나와. 알았어? 자, 제기대명사는 명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지. 자, 누구 자리야? themselves. 오케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일단 명사 자리인 건 맞는데 명사 자리로 쓰이려면 기본적으로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동일인이어야 돼. 이걸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목적어, 주어 목적어의 관점으로 보지. 확인해봐. 동일이냐? 저 defend라는 투부정사에 딸린 목적어지. 예. 맞지? 그럼 defend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거야. 해석을 해보자. Lectins are large proteins. 렉틴은 큰 단백질 덩어리들인데 that serve as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하냐면 중요한 무기. 어떤 무기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어떤 무기냐면 식물들이 뭐해? 사용하는 무기인 거야. to 뭐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누가 방어하는데? 그치? 식물들이 방어에 그들 스스로를 대한대. 그럼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같아 달라.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저렇게 판단하는 거야. 어법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같은 지적과 항상 같은 얘기로 귀결이 돼. 항상 똑같이 지적하는 게 뭐야? 너희들 풀이할 때 제발 문장 막 읽고 해석하지 말아야. 그건 나중에 검증용으로 하는 거고.
항상 형태, 위치, 기능 세 가지만 보고 하라고. 일단 1번 됐어? 맞아? 자, 2번. 지금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어? 분사 혹은 동사겠네. 그럼 일단 주어 동사 찾아보자. 주어 누가? they. bind 동사지? 붙어. 어디에 붙어? to sugar molecules. 설탕 분자들. 지금 딱 봐도 접속사 없어. 그럼 얘는 동사겠어? 분사겠어? 그럼 분사 중에서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라는 건 얘 기준으로 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그 목적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가 발견되는 거네. 어디에서? 장에서. 돼, 안 돼? 넘어가는 거야. 구구절절하게 보고 있어. 어느 세월에. 3번. 얘 누구? 앞에 and. 형태 기준으로만 봐도 얘랑 병렬이겠네. 그럼 해석으로 마무리. 이렇게 끈적끈적한 단백질들은 방해할 수 있고 야기할 수 있다.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있네. 그럼 돼, 안 돼? 넘어가는 거야. 4번. 대시 딱 봐도 뒤에가 바로 뭐가 나왔기 때문에 have been resolved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의 주격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이 problem에서 받는 말 같아. 돼, 안 돼? 넘어가. 자, 5번. 이게 뭐야, 이름? 분사 혹은 동사. 자, 일단 주어 찾아볼까? 주어 누구야? 닥터 이 사람은 주장한다. 자, 대절 또 열렸고 대절의 주어가 hypothesis. 그치? 가설이고. 가설이라는 건 뒤에 항상 동격댓을 받아야 돼. 동격댓의 주어가 주어, 동사, 보어까지 해서 disease까지가 해서 가설, hypothesis의 주어, 대절의 주어인 hypothesis까지 나왔고 hypothesis의 동사가 바로 누구야? is also gaining support까지 해서 동사, 목적까지 나왔네. 맞지? 그 다음에 누구로 묶었어?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야, 이제 이 정도는 딱 보면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 왜? 우리 서술형 수업할 때 맨날 했잖아. 전치사 with 명사 다음에 분사겠지. 돼?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동사는 아니잖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센 말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동물 연구가 보여졌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대시라고 하는 딱 봐도 쇼에 뭐가 나와 있어? 목적어 있으니까 현재 분사겠어? 과거 분사겠어? 하는 거지. 정답 5번. 이해됨? 일단은 문제는 그렇게 푼 거고. 자, with 명사 분사구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항상 with 다음에 명사 분사가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with가 보통 부대 상황을 설명하는 전치사다 보니까 그렇게 쓸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아. 자, 내용 한번 읽어 봅시다. 1번. 자, lectins are large proteins that serve as. 자,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런 식이죠. 무엇으로서? 중요한 무기로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떤 무기야? 식물들이 사용하는 무기죠. to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됐고. 자, the lectins in most plants. 대부분의 식물 속에 있는 요 lectin이라는 애들이 bind. 이런 형식이죠. 붙어. 어디에 붙어? 결합해. 어디에 결합해? carbohydrate. 뭐? 탄수화물에 결합해. as. 뭐 할 때? 우리가 그 식물을 소비, 즉 먹을 때. 그리고 그들은, 즉 다시 말하면 이 단백질 덩어리들은 또한 붙어. 어디에도 붙어? 설탕 분자에도 붙는데 어떤 분자야? 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설탕 분자에도 붙고 뇌에서 발견되어지는 설탕 분자에도 붙어. Between nerve endings. 무엇 사이에 있는? 신경 말단 사이에 있는. 어디에? 관절이라든지 모든 체액에서. 됐지? 자, according to Dr. Stephen Gundry. 이 사람에게 따르면 these sticky proteins. 자, 여기서 말하는 these sticky protein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러한 달라붙는 단백질이잖아. 달라붙는다는 걸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 bind to야, 결합하는 거. 이해됐어? 그걸 지금 약간 sticky라는 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해 준 거라고. 쓴 말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 단백질들은 can interrupt messaging between cells. 세포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and cause toxic and inflammatory reactions. 무엇을 야기할 수도 있어? 독성적이며 뭐?
염증적 반응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 5번 문장 brain fog 그리고 약간 멍해지는 거겠지. 멍해지는 것은 it's just one result. 단지 무엇일 뿐이다. 하나의 결과들일 뿐인데 자, 뭐에 대한 결과냐면 전치사. 맞지? 뭐의 결과? 렉틴스들이 명사. 그 다음에 interrupting 얘는 분사. 자, 그런데 잠깐만 봐봐. 얘도 결국은 전치사 명사 분사 구문이지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뭘로도 볼 수 있어. 전치사 오부의 목적어인 interrup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로 보고 얘를 뭘로도 볼 수 있어.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도 있어. 이건 보는 관점의 차이지 뭐가 맞다 틀리다의 관점은 아니야. 그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의미야. 결국은 라틴이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거든. 뭘 방해해? 의사소통을. 신경세포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결과이다. 됐지? 그리고 an upset stomach. 복통은 another common symptom. 그리고 또 다른 보편적인 증상이다. 왜 또 다른 거야? brain fog가 멍해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야? 복통. 이 두 번째. 이해됐지? 그래서 언어가 나온 거지. 무엇에? over lectin overload. 너무 과한 뭐에 따른? 단백질, 렉틴에 따른. 이해됐지? 자, Dr. Gondry lists a wide range of other health problems.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다양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건강적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관절이 아프고 치매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infertility, 불임도 생기고 that have been resolved. 무엇 되어져 온? 해결되어져 온이야. 어디에서? In his patient. 그의 환자들에서. 일단 자 once에서 접속사죠. 일단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누가? 환자들이야. 환자들이 일단 뭐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 했을 때? 제거했을 때. 무엇을? 렉틴을 무엇으로부터? From their diet. 그들의 식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식단에서 렉틴이 나오지 않도록 식단을 짰더니 해결되었던 걸로 인식되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좀 위로 올려야겠다. 자, Dr. Paul Saladino writes that the hypothesis that lectins are involved in Parkinson's disease is also gaining support.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대시라고. 자, 대세 주어가 누구야? The hypothesis. 뜻이 뭐야? 가설. 가설이니까 뒤에 뭘 필요로 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동격 대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가설이냐면 완전한 절이죠. The lectins are involved in Parkinson's disease. 렉틴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연루가 되어 있다. 파킨슨 병에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가설은까지가 주어고 is also gaining이 동사죠. 또한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얻는 중이다. 무엇을? 지지를 얻고 있는 중이며 with 무엇과 함께 동물 실험들이 무엇 해주는 것과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얘는 전치사구고 부사야. 부사 역할을 한 거야. 부대 상황을 설명하는. 왜냐하면 그럼 결국 여기서 얘기한 이 부사구인 with animal studies showing도 부사절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부사절로 바꾸면 as animal studies show 이렇게 하면 동사를 그냥 바꿔버리면 된다고. 왜냐하면 동물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야. The lectins. 이 lectin이라는 것이 once eaten. 일단 섭취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once eaten은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once they are eaten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렉틴들이 섭취되어지면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일단 그들이 섭취가 되면 과거 분사 may be damaging. 어디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 The gut. 어디? 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and traveling to the brain. 뇌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뇌로 가게 되면 어떤 곳이냐면 그들이 appear to be toxic. 무엇인 것처럼 보이다지. appear는 이 형식으로 썼으니까 무엇인 것처럼 보여? 탁식한 것으로 보여. 굉장히 독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누구에게? dopaminergic neurons. 도파민 신경세포들에 매우 유해한 것처럼 보이는 뇌까지 이동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물 연구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질문.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오른쪽에 보면 좀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이 꽤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가지고 또 뭐 설명해 드릴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한번 꼭 공부해 보십시오. 됐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8번 갈게요. 자, 첫 문장에 보시면요. There is a little doubt that we are driven by the sell-by date. doubt, 의문이지. 근데 지금 little이 붙었으니까 의문이 거의 없다. 의문, 의심 아니고 의문. 알았지? 그리고 doubt 뒤에 있는 that은 동격 대시야. 이해됐음? 왜냐면 뒤에 완전한 절이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의문이 거의 없냐면 우리가 뭐 한다? 이끌려진다. 뭐에 대해서? by the sell-by date. 뭐야? 유통기한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진다라는 의문이 거의 없다야. 무슨 말이야? 우리는 거의 뭐 한다? 유통기한에 의해서 되게 이끌려진다야. 쉽게 얘기하면. 그 말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Once an item is past that date. 자, 여기서 얘기하는 that은 접속사가 아니라 지시형 용사지. 그 날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짜라는 건 sell by date를 얘기하는 거고. 일단 물건이 지나면이야. is past. past에서 전치사로 쓴 거야. 무엇을 지나면 that date. 그 날짜를 지나면 it goes into the waste stream. 그 물건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쓰레기의 어떤 이런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돼. 낭비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콤마 increasing. 더욱더 증가시킨다. 분사 쓴 거 알겠죠? 무엇을? 그것의 탄소 배출을. 그치? 음식물 쓰레기도 결국은 태워서 없애야 될 텐데. 혹은 뭐 어디 묻든. 그치? 그럼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될 테니까. 자, remember those items have already traveled hundreds of miles. 기억해라. 동사 썼지. 자, 여기 뒤에 있는 이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those items가 주어일 거고 have already traveled가 동사일 테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그 물건들은요, have already traveled. 이미 이동했습니다. 자, travel 일형식 동사죠. 얼마를 이동했어? hundred miles. 수백 킬로미터를 이미 이동했어. to reach. to가 들어야 되지. to 부정사 써야 되지. 도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아까 reach 설명드렸지만 reach 다음에 절대로 뭘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도달하기 위해. 어디에? 선반에 도달하기 위해. Once they go into waste. And once they go into waste. 그리고 그들이 일단 쓰레기 안으로 들어가면 they start a new carbon mile journey. 그들은 또 다른 탄소 배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해되지? 1층 가면 편의점 있잖아. 거기서 파는 김밥. 편의점 사장님이랑 알바가 거기서 말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 이미 저기 뭐 충북, 진천 막 이런 데 있는 이상 김밥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가지고 서울까지, 송도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럼 최소 100km 이상은 이동했을 거라고. 그 100km를 이동하면서 이미 뭐가 배출됐어? 탄소가 배출이 됐을 거고. 우리가 그거를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폐기해버리잖아. 뭐 알바들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폐기를 할 거라고. 그럼 폐기를 하면 또 그 폐기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수거를 한 다음에 또 얼른 갖고 가가지고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말 거 아니야. 그럼 또 뭘 시작하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카본 마일 저니라는 걸 시작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죠? 다음. But we all make our own judgment about sell by date. 하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뭐? 유통기한에 대한. 집에서 우유 같은 거 먹다 보면 가끔 우유 딱 꺼냈는데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야. 그럼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엄마 이거 우유 먹어도 돼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먹어. 일주일 정도 지나도 먹어도 돼. 내 기준 2주까지 괜찮더라. 냄새 맡아보면 대충 느낌 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건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어떤 가정에서는 유통기한 되면 절대 안 되라고 바로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유 우유 같은 건 괜찮아. 유제품류는 괜찮아 하시면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만의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도지가 나옵니다. 도지가 주어가 되는데
도즈는 내가 항상 해석을 뭐라고 하라고 해? 그들, 그것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하지. 그리고 도즈라는 건 뒤에 항상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 어떤 그들, 어떤 그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그들은 그들인데 어떤 그들이냐면 brought up 된. brought up 한이 아니라 된이지. 과거분사니까. bring up의 뜻이 뭐야? 키우다, 양육하다. 그러니까 키워진 사람들이야. 언제 키워진 사람들?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키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까지가 주어가 된다고. 그래서 뒤에 수가 누가 나오는 거야? 아가 나오는 거야. 도지 아니까. 이해됐지? are often scornful.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뭐에 대해서? of the terrible waste. 이러한 끔찍끔찍한 어떤 낭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야. 근데 그 낭비가 어떤 낭비냐면 they believe such a caution encourages 해서 불완전한 절이 나왔어. encourage라는 목적어가 없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they believe는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서술형 할 때 기억날 거야. they believe, they think, they guess 이러한 의견을 설명하는 것 같은 동사들은 보통 삽입으로 많이 쓴다고. 이해됐지? 그럼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다시 다음에 나와 있는 such caution의 뜻이 뭐야? 그러한 조심성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조심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위에 성급하는 이 유통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조심성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아예 하루만 지나도 막 버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뭐 꼭 2차 대전 2차 대전 뭐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도 막 되게 못 먹었던 피난 다니시면서 못 먹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많단 말이야. 그분들 우리가 막 먹다가 맛없어서 버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런 말씀 하실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되냐? 오케이. 그럼 그러한 조심성이라는 것이 독려하고 장려하는 그러한 끔찍한 낭비에 대해서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매우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선생님 말 이해되셨죠? 결국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그 유통기한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먹어도 돼. 뭐 2주까지는 괜찮아. 뭐 우유 기준으로. 뭐 김밥은 뭐 1시간까지는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야, 그 지나면 바로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이해됐죠? 자, 다음 갑니다. 자, 계속 볼게. The manufacturer of the food. 그리고 그 음식의 제조사는요. has a view.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견해를 가지고 있어. 언제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키울 때 자, 괄호 이렇게 묶어야 돼. 오케이? 자, view의 뜻이 뭐였어 방금? 집중해. 뭘 가지고 있다? 오케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견해라는 말은? 그치? 그래서 이게 동격 대시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견해 내용이 뭐야? 그런데 이 동격 대세 주어를 바로 주지 않고 동격 대 안에서 또 접속사를 또 줬어. 잠깐만. 모르겠다. 지금 누가 접속사야? by the time, 뭐뭐 할 때 즈음에는 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하나 또 주죠. 자, 그래서 뭐 할 때 즈음에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까지가 해서 부사절이지. 그러니까 뭐 할 때쯤에 그 제품이 어디에 도달할 때쯤에 선반에 도달할 때쯤에는 그 제품이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for so many days. 이미 수일을 뭐 했다? 이동을 했고 and possibly many miles. 그리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마일즈를 뭐 했을 것이다? 이동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이제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바나나 안 익은 무슨 색인지 알지? 무슨 색이야? 보통 바나나가 뭐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니까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해? 동남아 같은 데서 수입 많이 하잖아. 동남아에서 선적할 때는 초록색으로 선적시켜.
그래야지 오는 동안에 익어서 우리한테 배달됐을 때는 딱 노랗게 먹기 좋게 오거든. 심지어 우리한테 왔을 때도 약간 초록기가 있지만 집에다 하루 이틀 놓고 보면 이렇게 완숙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제조사도 뭔가를 키우거나 판매할 때 알아. 아, 얘가 이제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이만큼 시일이 지났을 거고 이미 이 정도의 거리를 갖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the manufacturer then decides. 그래서 그 다음에 제조사는 결정합니다. that a product can reasonably be consumed. 그래서 제조사가 결정해 이 제품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소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within 예를 들면 대략 90일 정도 혹은 90일 빼기 그 이동한 날을 하는 것이 그 유통기한을 준다. 즉 유통기한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크게 볼 건 없어 보여. 계속 볼게. 하지만 whether it becomes toxic is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자, 주어가 whether it becomes toxic이 주어가 되죠. 명사절 whether. 자, 여기서의 whether는 누구랑 치환할 수 없냐? if로 바꿔 쓸 수 없어. 같은 명사절이긴 하지만 if를 명사절로 쓸 때는 주어 자리에 못 써. 이해됐지?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독성적이 되냐, 즉 상하느냐 상하지 않느냐는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우리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it would seem to make sense. 자, it은 가주어. to make sense는 미안해.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but non-perishable. goods가 진주어. 좀 길어서 헷갈리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t would seem to make sense. make sense의 뜻이 뭐야?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지. 일형식입니다. 여기서 일형식.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가주어라는 것이 would make sense, would seem to make sense.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근데 뭐가 얘가 가주어고 누가 not to buy, 사지 않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엇을? 대량의 썩는이지. 썩는 제품들은 대량으로 사지 않는 것이 would make sense. 말이 될 것이다.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썩지 않는 제품들은 may become cost effective. 무엇일 수 있다? 매우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건 집에다 보통 대량으로 쟁여놓고 먹잖아. 대량으로 사는 게 더 저렴하니까.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9번. 풀어봐. 다 일일이 읽으면서 풀지 말고 일단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먼저 정리해봐. 그 절차를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 너네는. 자, 1번부터 이름 불러. 관계사인지 어떻게 알아?
오케이? 내가 일부러 너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야. 관계사인지 어떻게 알아? who를 보고. 접속사는 의문사겠지. 뭐 일반적으로는 의문사보다는 접속사겠지만 그 다음에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이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름도 되는 거야. 3번. 오케이. 4번. 아니지. 대동사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5번. 오케이. 준동사 아니면 동사겠네. 맞지? 맞지? 끝. 1번. 접속사. 뒤에 보니까 needed to survive 동사 나왔네. 주격관계 대명사겠네. 선행사 사람 맞아? 오케이. 그럼 됐어. 자, 2번. 대명사네. 복수네. 누굴 칭할 수 있을까 보니까 threat가 있네.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래 해석도 그렇게 되네. 넘어가. 3번. 형용사네. 보어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지. 주어, 동사, 보어 자리. 돼 안 돼? 그러니까 더 more 비교급이라서 앞으로 이동시켰고. 돼 안 돼? 됐지. 4번. 대동사. 앞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Is this berry the same shape as last time? 이 산딸기가 지난번 먹었던 산딸기랑 똑같은 모양인가? 똑같은 크기인가? If I know for certain, 내가 만약에 확실히 안다면 그것이 그렇게 똑같다고. It is the same. 대동사 돼 안 돼? 되죠? 5번. Generating. Our brains then generating sensations, thoughts, and action plans to keep us safe from the uncertain element. 뭐야, 동사 없네. 정답, generate. 트가 돼야 되겠지. 동사. 정답 5번. 됐지? 자, 지문 내용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human beings like certainty.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한다. 그리고 disliking. 이러한 선호는. 자, 이런 게 되게 사실 이 지문에서 이렇게 2번 문장에 disliking이라는 표현을 바로 써버리니까 뭔가 감흥은 없는데 사실은 영어의 되게 전형적인 앞문장을 다시 받는 표현 중에 하나야. 지시대명사 this 플러스 명사, 동명사 이렇게 받은 거거든? 원래 영어에서 얘기한 this 플러스 명사라는 건 앞문장의 내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앞문장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내용을 한 단어로 바꿔버린 거야. 왜냐하면 앞문장의 동사가 뭐야? like잖아. 그래서 disliking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문장 삽입의 형태로 나올 일은 별로 없겠지만 뭐 혹시 모르지만 요렇게 this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는 건 항상 앞문장의 내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줘야 돼. 자, 아무튼 이러한 선호는 stems from 무엇으로부터 발생한다. 일형식이죠. 일형식. 무엇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의 고대 조상들로부터 발생한다. 어떤 조상이야? Who needed to survive. 생존할 필요가 있었던. 누구 사이에서? 호랑이랑 그리고 독이 있는 산딸기 사이에서. 자, 우리의 뇌는 진화했다. 일형식이지. to 하기 위해서야. 이거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거지. 부사에서.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맞지? 우리가 자 중요한 단어 attend to지. attend랑 다르지? attend의 뜻은 뭐야? attend. 동사 attend. 아니 출석하다 아니야. 출석하다. 니네 attend 다 출석하다로 외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뒤엔 누가 붙었어 얘는? to가 붙어있지. attend to 없이 쓰면 무슨 뜻? attend to 붙였으면 뭐야? 주목하다. 그래서 니네 attention이야. 알겠어? 여기서 나오는 게 attention이야. 파생된 거지.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도록. 그치. 그리고 위협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맞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remain.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형식. 뭐 어떤 상태를? alive. 자, alive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쓸 수 없어. 이해됐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실제로 we learned, 우리는 더 깨달았다 that the more certain we were about something, the better chance we had of making the right choice. 자, 중요한 문장이겠지. 4번 문장. 왜? 더비가 나왔는데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뜯어봅시다.
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욱더 우리가 확신할수록이야. 그치? about 무엇에 관해서 something 무언가에 관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수록 오케이?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야. 더 높은 확률이야. 나은 기회라고 해석하지 않아. 뭐라고? 높은 확률을 가졌다. 자, 그런데 뒤에 ove가 나오거든. We had of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원래 어수는 we had the better chance of 이렇게 이어졌는 건데 그걸 다 옮길 수 없으니 그냥 better chance만 앞으로 띄어서 옮겼기 때문에 ove가 뒤에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우리가 뭐에 대한 더 나은 확률을 가졌어? Of making the right choice.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is this berry the same shade as last time? 지난번에 먹었던 산딸기랑 똑같은 모양인가? 똑같은 크기인가? 내가 만약에 안다면, 확실하게 안다면 그것이 그러하다고. 대동사, 이거 더지 안 되죠? My brain will direct me to eat it. 내 뇌는 지시할 거야. 지시하다, 오형식. 나에게 뭐 하라고 to eat it. 그것을 먹으라고. 왜냐하면 I know it's safe. 나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되지? And if I am uncertain,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면 my brain will send out a danger alert. 나한테 위험 경고를 보낼 거야. To protect me.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됐지? 자, 그래서 the dependence on certainty. All those millennia ago. 그래서 의존성이죠. 의존성. 어디에 대한 이러한 확실성에 대한 의존성. 언제? All those millennia고 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확실성에 대한 의존성은 ensured. 보장해 주었다. 우리의 survival. 우리의 생존을. To the present day. 현재까지도 이렇게 되죠. And the danger alert system. 이러한 위험 경보 시스템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죠. 됐지? 자, 그리고 this. 이것은 달성되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라는 건 9번 문장에서 언급했던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이것은 is achieved. 달성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맞지? 우리의 뇌인데 어떤 뇌냐면 레이블링 하는 뇌지. 레이블의 뜻이 뭐야? 규정하다지. 그리고 레이블은 A를 as B라고 규정하다라는 오형식의 형태로 많이 쓰죠. 레이블링. 우리의 뇌가 당연히 레이블링에 의해서 분사로 봐도 되고 동명사로 봐도 돼. 이해됐지? Our brains를 명사로 보면 분사고 얘를 의미상의주로 보면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뇌가 규정해. 뭘? 새롭고 모호하거나 혹은 unpredictable, 뭐 예측 불가능한 일상의 상황들과 경험들을까지가 as지. a지, a. 그치? 를 as uncertain. 그리고 uncertain은 당연히 보어자리니까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쓰면 안 되지. 를 불확실하다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뇌에 의해서 달성되어집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의 뇌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라는 건 이게 불확실하다고 규정을 하면 불확실하다고 규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내지. 뭘? 감각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의 계획을.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us. us를 safe한 상태로. 얘도 좀 보어지. 그치? 뭘로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From the uncertain element. 불확실한 요소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산다야. 우리는 살아. 이거 일형식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to see another day는 목적어일 리가 없지. 왜냐하면 live가 몇 형식 동사니까 일형식, 그냥 부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보게 된다. 하루 더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셨죠? 이 투부정사의 용법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 번만 정리 좀 하고 가자. 얘는 투부정사가 조금 의외로 좀 많이 나와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여. 볼까? 투부정사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은 한번 볼게. 잠깐만.
지금 투부정사가 첫 번째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지. 자, 이 명사종용법이야, 그지? 목적으로 썼어. 자, 요거는 부사종용법이야. 자, 얘는 저기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사종용법이고, 요거는 저기 부사종용법이고, 얘는 continu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종용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사종용법, 그리고 요것도 부사종용법 이렇게 되네. 그치? 정리 한번 해보자. 얘 뭐라고? 명사. 얘는 뭐라고? 부사적. 그리고 얘는 오형식이라서 보호 자리에 있는 명사. 얘는 뭐라고? 그리고 얘는 명사지. 명사. 그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야? 얘는 부사. 그리고 마지막 얘도 뭐야? 부사. 됐지? 뭐 해석과 그 위치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 오케이. 일단 지문 설명은 11과까지 다 됐어. 자, 쌤이 오늘 드린 그 핸드아웃 좀 꺼내보십시오.